오늘 배워볼 주제는 데시벨입니다. 데시벨이 무엇이냐? 바로 두 다른 크기의 소리를 비교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두 다른 크기의 소리를 비교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야, 저 친구 지금 3데시벨로 말하고 있어. 이 말은 성립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왜냐? 비교군이 없기 때문이죠. 비교군. 데시벨은 두 다른 소리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다라 했는데 A에게는 지금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덩치가 조금 더 크죠? 이 친구는 6데시벨. 자, 야, 지금 B는 A보다 3데시벨 더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어. 이 말은 성립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는 것입니다. 비교군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아시겠나요? 데시벨은 이 비교군이 없다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비교, 데시벨, 비교.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데시벨에게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워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전압 기준입니다. 이 파워와 전압,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기공학 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릴 적에 꼬마 전구 만들기 같은 거 해보셨나요? 자, 모든 전기에는 음극과 양극이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이 있죠. 음극과 양극이 있다면 압력이 생기게 되고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흐르는 전기를 우리는 전류라고 부르고 이 압력을 전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전압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전류가 거쳐서 불을 켜게 된다면 이것은 파워, 그 전력, 파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높다면 만약 파워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 전기 규칙입니다. 그래서 데시벨은 이것을 기준으로 하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냐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기준인 파워 기준입니다. 자, 파워 기준은 이 전력을 기준으로 삼는 데시벨 기준이고요. 자, 만약 두 개의 스피커가 있다고 칩시다. 자,
저희는 이것을 P1 다시 만약에 이 스피커에는 10W의 크기 출력을 가진 스피커고요. 이 스피커는 20W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저희는 스피커 A를 P1, 스피커 B를 P2로 부를 것이고요. 자, 이 데시벨에 구하는 공식은 저희는 이제 이 두 비교군이 있으니 비교군이 있으므로 데시벨을 구해 볼 것입니다. 데시벨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한 식을 통해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10 곱하기 로그 P1분의 P2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구하냐? 저희는 로그 함수를 계산할 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값을 외워야 합니다. 자, 만약 P1이 20W고 P2가 20이랬을 때 이것을 계산을 하면 대충 0.3이 나오게 되고 앞에 곱하기 10이 있기 때문에 10을 곱해주면 3. 결국 P2가 P1보다 2배 클 경우에는 플러스 3dB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플러스 곱하기 2 파워 파워가 2배 커지면 플러스 3dB 파워가 자, 그러면 두 번째의 경우 100W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0을 넣고 여기는 100을 넣으면 대충 1이 나오고 앞에 곱하기 10이 있기 때문에 10dB이 됩니다. 그러므로 파워가 10배 커진다면 플러스 10dB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값을 저희는 외워야 합니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1W가 있습니다. 여기 1W가 2W가 됐습니다. 20W가 됐고요. 40W 더 가볼까요? 4000W 한 번 더 30,000W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W에서 2W는 몇 배 커졌나요? 2배 커졌기 때문에 저희는 플러스 3dB 결국 0dB에서 2배가 커졌기 때문에 플러스 3dB이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20W는 2W에서 몇 배 커졌나요? 10배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0배가 커진다면 10dB를 더하기로 했으니까 13dB인 거죠. 자, 20W에서 40W로 2배가 커졌네요. 그렇다면 26dB이 아닌 플러스 3을 했기 때문에 16dB 같은 원리로 자, 4000W 40W에서 4000W로 증폭이 됐죠. 그러면 결국 100배가 커진 것이기 때문에 10을 2번 더하면 36dB 한 번 더 10이 커져 10배가 커졌네요.
못하면 또 10을 더해서 46데시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시벨은 고작 43데시벨밖에 커지지 않았지만 이 파워는 2에서 4만까지 엄청나게 증폭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데시벨을 쓴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높은 수치의 값을 로그 함수를 통해 비교적 간단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데시벨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자, 저희는 아까 데시벨이 파워 기준과 전압 기준 두 개로 나뉜다고 했죠. 두 번째 기준입니다. 전압 기준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 왜 파워만 쓰면 될 것이지 왜 뭐다로 전압 기준까지 사용을 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바로 저항, 전기에는 저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얼마냐에 따라서 파워가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저항이 600옴이라면 1mW가 0데시벨인데 만약에 700이라면 그 값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항이 700이라면 더 약해지겠고 800이라면 더욱 약해지겠고, 만약에 저항이 없다면 그러면 전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값에 따라 바뀌는 전력이 아닌 아예 전압을 기준으로, 저항이 어떤 식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압을 기준으로 한번 데시벨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전압 기준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전압 1이 있고 전압 2가 있습니다. 얘는 1V고요. 얘는 2V입니다. 전압 기준의 계산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로그 V1분의 V2 앞에 10이 아닌 20이 붙게 됩니다. 자, 아까 파워 기준의 공식과는 무언가 다르죠. 바로 20입니다. 파워 기준은 10, 전압 기준은 20.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논리에서 그대로 가져오되 곱하기 1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 얘는 10이고 얘는 20이기 때문이죠. 자, 다시 정리. 전압이 2배가 되면 플러스 3에서 2를 곱한 6데시벨. 전압이 10배가 된다면 플러스 10에서 2를 곱한 20데시벨이라는 거예요. 이 값을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한번 문제를 다시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 1V에서 40V가 됐어요. 또 4V로 시작할게요. 그 다음 40V가 됐고 80V가 됐어요. 데시벨을 구한다면
4배 커졌기 때문에 6을 2번 더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dB 40으로 볼티지가 증폭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0배가 커진 거기 때문에 플러스 20dB 결국 32dB이 되고 80은 32dB에서 2배가 커졌기 때문에 플러스 6dB 그래서 38dB입니다. 아시겠나요? 하지만 저희가 배운 것들은 지금까지는 상대값 데시벨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비교군이 2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대값인 데시벨을 한번 구해보자. P1보다 P2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데시벨이 아니라 그냥 얘가 몇 데시벨이다. 이 말도 성립할 수 있는 데시벨. 아까 야, 이 친구가 3dB로 말하고 있어 라는 말이 성립되는 데시벨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절대값 데시벨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야, 지금 얘가 3dB로 말하고 있어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뒤에 이제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데시벨에서 무언가 오는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기준은 바로 M, dBm입니다. 여기서 M은 밀리와트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밀리와트로 얘는 0dBm이다 라는 기준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 저 친구 지금 3dBm의 크기로 말을 하고 있어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아닌 스피커, 약간 전기적인 장치에 해당되는 말이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3dBm은 몇 와트일까요? 자, 밀리와트가 3이 더해졌기 때문에 두 배가 커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1밀리와트에서 2배이기 때문에 2밀리와트죠. 여기에서 밀리와트는 파워, 전력을 나타내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 파워 기준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13dBm을 한번 구해보고 또 20dBm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13은 3에서 몇이 커졌나요? 10이 커졌죠. 10dBm이 커진다면 파워는 10배가 되기 때문에 20mW. 또 20dBm은 얼마가 커졌나요? 바로 10이 2번 커졌기 때문에 100mW인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10 더하기 10이기 때문에 10배가 2번 됐다 라는 것이죠. 다시 표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0dBm은
1mW다. 자, 그러면 3dBm, 9dBm 뭐 더 가서 19dBm까지 한번 구해봅시다. 그렇다면 3은 플러스 3은 2배 커짐에 의미하기 때문에 데시벨이 3이 커졌다면 얘는 2mW고 9데시벨은 3이 2번 더 더해진 거기 때문에 2번을 더 곱해주면 8mW가 되겠죠. 다시 19dBm은 플러스 10dBm이 된 거고 2는 10배 커짐을 의미하니까 8mW에서 10배 커짐 80mW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하지만 만약 마이너스 3dBm이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마이너스 2mW가 아닌 10배가 커짐의 반대는 10배가 나눠짐이기 때문에 0.1mW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자, 플러스 3은 곱하기 10, 곱하기의 반대는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3dBm, 그러니까 마이너스 3dBm이 작아졌다는 것은 10분의 1을 곱했다, 10배로 나눠줬다 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0.1이 아닌 5V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2배로 작아진 거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0dBm이 마이너스 0.1mW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마이너스 13dBm이라면 마이너스 0.05mW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3보다 3배가 커졌으니까 2배가 커진 1mW 맞고요. 자, 10dBm은 0보다 10이 커졌으니까 곱하기 10인 1mW 역시 성립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절대값 기준은 dBU입니다. 언로드. 이 친구는 0.775V를 기준으로 사용된 단위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왜 전압 기준, 파워 기준으로 나뉘었냐고 물어봤을 때 저항에 따라 전력이 바뀌므로 전력 기준, 즉 파워 기준은 잘 안 쓰고 이제 전압 기준을 사용을 한다 라는 이유로 전압 기준을 사용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역시 dBm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위입니다. 왜냐? 이 0dBm은 1mW다 라는 공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라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0.775V의 600ohm의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해 이 0dBm은 1mW다 라는 공식이 성립하려면 600ohm의 임피던스를 가진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넣어야 이 공식이 성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임피던스는 아주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저항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피던스가 500이면 이 공식은 성립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요즘 나오는 장비들 중에서 600의 옴을 가진 임피던스를 가진 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 기준을 사용하여 한 dBU나 dBV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dBU는 주로 어느 장비에서 사용이 되냐? 바로 프로 장비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오인패, 오디오 인터페이스, 믹서, 뭐 모니터 스피커, 뭐 다이나믹 마이크, 뭐 녹음용 마이크죠. 뭐 트위터 리본 마이크, 뭐 콘덴서 마이크, 이런 프로 장비용에 사용되는 데시벨, 절대값 데시벨은 dBU고요. dBV는 컨슈머, 바로 소비자용.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CD 플레이어. 이는 전문가용 장비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이죠. 뭐 장난감, 요즘 소리 나는 장난감들도 있잖아요. 이 모든 이제 컨슈머, 소비자용의 단위, 제품의 데시벨을 나타내는 단위는 dBV이다. 자, 왜 하필 0.775V냐? 바로 아까 이때 600옴의 임피던스의 조건을 설명할 때 이 조건일 때 전압값은 0.775V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까 dBm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0.775V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수직선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0dBU가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6dBU, 12dBU, 18dBU가 있습니다. 자, dBU 이 친구는 전압 기준이기 때문에 0.7V는 전압을 나타내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 전압 기준 20mg의 공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플러스 2배가 커지면 플러스 6을 더하고 10배가 커지면 20 플러스 20을 더하면 되는 것이죠. 자, 0dBU가 0.775V라 했으니 0.775를 적어두고요. 플러스 6이네요. 그러면 곱하기 2니까 0.775 곱하기 2, 뭐 대충 1.5V, 또 곱하기 6이 더해졌으니까 또 곱하기 3.1V, 뭐 또 6이 더해졌으니까 곱하기 2, 6.2V가 되는 것이죠. 만약 38이다 그러면 몇이겠어요? 62V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음수로 가게 된다면 마이너스 20dB dBU면 10배 나눠진 거기 때문에 0.0775V가 되겠죠. 자, 볼티지는 비교적 쉽습니다. 바로 그냥 1V를 기준으로 한 단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가 알아둬야 될 수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dBU를 계산할 때 6을 더하거나 20을 더하는 방식으로 구하게 되는데 플러스 4dBU는 저희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플러스 4dBU는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플러스 4dBU는 1.228 볼티지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저희가 왜 알아둬야 하냐면 플러스 4dBU는 레퍼런스 레벨이기 때문입니다. dBU 즉 전문가 장비의 레퍼런스 레벨은 플러스 4dBU이기 때문에 이는 특별히 저희가 그냥 암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레퍼런스 레벨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 A 마이크가 있고 B 마이크가 있고 C 마이크가 있습니다. 얘는 1000만원짜리 마이크, 얘는 100만원짜리 마이크, 얘는 뭐 겁나 싼 그냥 싸구려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장비의 마이크의 피크 레벨이 가장 높을까요? 다시 말해, 가장 큰 크기의 레벨을 녹음할 수 있는 장비는 무엇일까요? 마이크는 1000만원짜리겠죠. 이 가장 큰 녹음할 수 왜곡 없이 녹음할 수 있는 가장 큰 레벨로 저희는 피크 레벨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높은 피크 레벨을 가지는 건 1000만원짜리고 100만원은 뭐 1000만원짜리에 비해 비교적 낮은 피크 레벨을 가지고 있겠죠. C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렇다면 작게 녹음했을 때 어느 장비가 가장 적은 노이즈 레벨을 가지고 있을까요? 흔히 말해 최소 녹음 레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장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제일 낮은 노이즈 레벨을 가지고 있게 되겠고요. 100만원은 비교적 높은 노이즈 레벨을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노이즈 레벨 밑에는 노이즈가 깔려 있는 것이고요. 흔히 말해 이 노이즈 레벨보다 낮은 소리, 작은 소리를 녹음을 하게 된다면 이제 노이즈에 묻혀서 나중에 증폭해서 들었을 때 노이즈가 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 장비는 비교적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 B 장비는 A보다는 적은 노이즈 레벨, 뭐 C는 뭐 이 정도 라고 했을 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나는 결국 다시 저희가 왜곡 없는 소리, 깨끗한 소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거든요. 이 다이나믹 레인지 안에서의 크기로 녹음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 나는 이 정도 크기로 녹음을 하고 싶어. A 장비에게는 문제가 없죠. 왜냐? 피크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의 녹음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크기 레벨을 B에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크 레벨이 넘어가므로 왜곡이 생기는 거죠. 즉각적으로 잘리게 됩니다. 그럼 왜곡이 생기므로 한번 낮춰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A 장비는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낮춰서 녹음을 하더라도 왜곡이 낮춰서 다시 키우더라도 이 정도의 갭이 있지만 만약에 B 장비에서 이 정도 크기로 녹음을 하고 그러면 피크 레벨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왜곡은 발생하지 않지만 나중에 다시 증폭을 했을 때 노이즈도 같이 딸려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 회사들은 이제 전문가용 장비들, 그러니까 뭐 여러 회사들은 이제 노미널 레벨, 레퍼런스 레벨이라는 것을 정해두었습니다. 야, 우리 이 정도 값에서는 B도 괜찮고 A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로 맞추자 하는 것이 이제 레퍼런스 레벨. 즉 플러스 2 레벨이 플러스 4dB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컨슈머 장비에도 과연 레퍼런스 레벨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10dB V이고요. 한 이 정도 레벨이겠죠. 이는 0.316V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레퍼런스 레벨이 무엇인지도 알고 이 데시벨을 이렇게나마라도 계산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 시험 문제에서 플러스 10dBu 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너가 지금 플러스 4dBu, 그러니까 레퍼런스 레벨의 전압값을 아느냐와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의 값을 아느냐 라는 의도를 가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플러스 4dBu는 0.775V 1.28V예요. 플러스 10은 여기서 6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6이 더해지면 2배의 의미. 그렇기 때문에 몇이겠어요? 6, 5, 2.456 정도의 볼티지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서울예대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dBfs는 플러스 18dBu라고 할 때 이때 이 18dBu는 몇 볼트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dBfs는 이제 데시벨 풀 스케일이라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리고 일단은 가려보도록 하고, 결국 이 문제에서 묻는 거는 플러스 18dBu이기 때문에 이것이 몇 볼티지인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번 18은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6 결국 0.775 곱하기 2의 세제곱인 8 6.2V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오늘은 데시벨
다음 레퍼런스 데시벨을 배워봤고 레퍼런스 레벨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